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두산중공업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좀 올려드리지 못했는데요. 원전 테마 강세가 나와주면서 엉덩이가 무거운 이 두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한 4%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전일 급등세로 인해서 매도하고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추가 상승세를 더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기다려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아마 대부분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기다려볼 법한 내용들과 주의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산중공업은 꾸준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두중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꾸준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은 중장기로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매도할 생각, 목표가는 한참 위에 있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수익률이 극대화되게 되면 멘탈적으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아니면 이 종목을 믿고 있는 대로 잘 판단을 해주셔서 내가 팔던 아니면 계속 가져가던 그 이후의 일,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게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후에 두 가지 방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처럼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 이후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고 좀 주가를 날아가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겠죠. 저라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일단 지켜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차 17,000원 구간을 뚫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할 거고, 그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또 조정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청산해서 나머지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전략으로 해서 한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갈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주가적인 부분은 계속 상승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타임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기분 좋은 익절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댓글로 공매도 관련해서 좀 질문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저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3일이 이렇게 공매도가 시작이 된 날입니다. 가장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8%가 빠졌었고, 그리고 공매도 비율이 가장 많았던 요날 5월 13일 28% 비율이 무려 나왔는데 마이너스 1%밖에는 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뭐 한 9%, 10% 이렇게 비슷한 수치가 좀 나왔을 때 등락률은 확연히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가는 계속 빠지기만 하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은 점차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허나 주가 자체가 크게 오르게 되면은 또 공매도의 타겟이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가파른 급등세로 인해서 공매가 다시 한번 또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순매도 오늘 순매수 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최근 3일 동안 또 이렇게 외국인 비율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25일은 48만 주, 그리고 어제는 200만 주가 넘게 들어왔죠. 오늘은 한 30만 주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달치만 봤을 때도 3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이긴 했지만, 사실 저는 외인은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만큼 들어와서 또 언제 들어온 만큼 나갈지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많이 떠 있는 상태지만 하방으로도 또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외국인이 만약에 나갈 때 저는 오히려 기관이 좀 받아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가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매수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나마 좀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 뭐 연속세로 들어오기는 했죠. 뭐 전체 순매수는 이제 마이너스로 책정은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집한다는 거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쭉 나갈 때 주가 흐름을 또 예의주의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 수주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기자재 공급 소식이 빨리 뜨는 게 좋겠죠. 그리고 유스케이를 통한 SMR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기자재가 수출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번에 한미회담을 했죠. 그래서 한미회담으로 인해서 뭐 탈원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건설하다가 건설 중단된 원전이 있습니다. 그 원전이라도 좀 건설을 재개하는 이런 이야기들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건설 재개가 나와야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피 국내 탈원전을 탈피하는 거다. 거기에 SMR 또 이제 국내에서 증설을 하겠다. 이게 궁극적인 이런 목표가 되겠는데요. 뭐 최근 기사들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곧 국내 협의 이후에 미국과 또 실무적인 협의가 좀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으로 국내 신규 원전은 없지만 한미 원전 동맹으로 새 수출 새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원전 시장 확대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와 정문과 업계가 처음으로 원전 협약에 나선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내 상황에 맞춰 수출을 늘릴 수 있게 조만간 미국 정부와 고위급 실무급 다양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국내에서 협의가 먼저 진행된 후에 미국과 이렇게 한층 심도 깊은 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같은 부분도
예전에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미국을 우군으로 활용해서 공동 진출 등 수출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실무 협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는 말뿐인 이런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는 한두 달 안에 해외 수주 한 건이라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해외 수출이 한 건, 두 건 이렇게 좀 이어지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시나리오고 이런 바람인데요. 현재 원전 국내에서 건설 중인 곳이 4곳이 있죠. 근데 모두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신한울 1 그리고 2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있는데 신한울 1 공급자를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한 가지만 빼고 다 두산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신한울 2도 마찬가지고요. 신고리 이제 5 아직 뭐 공급자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또 두산이 이렇게 꽉 채울 수가 있겠죠. 뭐 진행만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중공업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해외 수주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실적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 4분기보다도 올 1분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장 2분기나 3분기가 뭐 무조건 좋게만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겠죠. 두산중공업은 이전 회사 매출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또 원전에 대한 설비라던가 제약, 유지, 뭐 보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출을 땡겨 왔었는데 이 매출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외 수주가 빠르게 필요하다. 그게 빨리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당장 뭐 2분기 뭐 한 7월쯤 발표가 나나요? 2분기 아니면 3분기라도 수주 금액이 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향후 또 두산인프라코 매각이 되었죠. 그래서 8,500억이 7월 달쯤에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매각 대금이나 여기 보시면은 또 두산 계열사의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지난해 분기보다 훨씬 더 증가세로 나타난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들이 1분기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수출이 나와서 2분기, 3분기에도 좋은 이런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금일은 두산중공업의 현재 상황은 괜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의해야 되는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두중에 대한 시나리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보가 좀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